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Fundamental Theorem of Local Theory of Curves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증명을 어, 알고 보니까 다 마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트를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습도 할 겸 다시 한번 우리 Fundamental Theorem of Curve를 스테이트하고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 줄여가지고 Fundamental Theorem of Curves 이렇게 짧게 줄여서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커브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 커브를 제가 알파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더 썼어야 되는데 K바랑 타우바라는 두 개의 펑션을 여러분들한테 줬다고 합시다. K바랑 타우바라는 두 개의 펑션을 주면 그 펑션으로 각각 커버처와 토션을 갖는 이 커브 알파, 유니크한 레귤러 커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요 KS라고 하면 요 KS가 이제 알파의 커버처를 얘기하는 건데 요게 제가 처음에 줬던 요 펑션이에요. 좀 정확하게 쓴다면 여기 앞에 요 말을 쓰는 게 좋겠네요. 이 인터벌 i에서부터 정의된 k바와 타우바라는 펑션에 대해서 커버처와 토션이 각각 요 주어진 펑션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레귤러 커브가 존재하는데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건데 사실 커브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원을 옆으로 옮겨도 되고 다 이 커버처와 토션은 변함이 없죠. 다른 말로 하면 리지드 모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이소메트리라는 거죠. R3의 아이소메트리, 어렵게 얘기하면 R3의 아이소메트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리를 보존하는 제가 회전을 시킨다고 해서 이 사이에 이 물체 사이의 거리들이 변화하진 않죠. 그리고 제가 이 물체를 트랜슬레이션을 했다고 해서 이 물체들 사이에서의 거리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트 리지드 모션으로 이런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쓰려면 한 점만 고정시키면 되겠죠. 한 점을 고정시키면 이제 더 이상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점을 고정시켰다 하더라도 고정시키고 난 그 한 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고점은 고정시키면서 회전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전도 이제 고정 못하게 고정시키겠습니다.
네. 요 한 점에서 요 DEF라는 건 아까 오소노멀 베이시스, 요 P에서의 오소노멀 베이시스였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점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세 축을 고정시켰으니까 회전도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딱 하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up to rigid motion이라는 말의 수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었는데, 두 가지를 보여야 되죠. 하나가 존재성, 그 다음에 유일성을 보여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존재성만 보이고 유일성을 안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존재성은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아이디어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OD 시스템을 가져왔죠. 여기 U1, U2, U3라는 거는 R3의 UI들은 지금 사실 이렇게 썼지만 여기 다 S에 대한 펑션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으니까 굳이 더 자세하게 안 써도 되겠죠. 여기 AIJ들을 제가 여기 S에 대한 펑션이라고 썼는데 UI들도 다 S에 대한 펑션이에요. 그래서 UI의 S라는 거는 3차원 공간 속의 벡터다라는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UI들이 이게 왜 이런 시스템을 생각했냐 하면 커브 알파에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TNB라는. 여기에 TNB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나중에 우리가 다 증명했었죠. 얘가 오스노멀 베이시스 혹은 오스노멀 프레임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디테일은 생략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는 걸 만들었는데, 알파라는 걸 어떻게, 이 커브 알파를 어떻게 만들었죠? 커브 알파를 바로 요 TMB를 사용해서 만들었죠. 여기서 우리 S라는 거는 요 인터벌 AB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이 커브 알파라는 게 아크랭스로 파라미터라이즈 했다는 거는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요게 한번 미분하면 여기 U1이 나오는데 U1이 오스 노멀이니까 크기가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텐전트 벡터가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유닛 스피드를 갖죠. 유닛 스피드를 가지니까 아크랭스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기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컨스트럭션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컨스트럭션 한 이 알파가 이런 걸 모두 커버바, 타우바를 다 커버처와 토션으로 갖는다라는 걸 해서 지난 시간에 증명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observation을 하고 시작하죠. 네. 리지드 모션에 대해서 아크 랭스는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말로 썼는데 이걸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 하면 R3에서 R3로 가는 리지드 모션이 하나 있다고 하죠. 다른 말로 거리를 보존하는 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알파의 아크 랭스죠. 이 알파는 우리 커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컨스트럭션을 했습니다. 하나, 알파라는 거를. 근데 존재한다라는 걸 보였는데 몇 개가 있는지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장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이런 팩트를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커브 알파의 길이에 해당하죠. 우리가 찾은 이 알파의 길이입니다. 속력을 적분하는 거니까 길이가 나오겠죠. 근데 요 인베리언트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M으로 합성을 해줘도 커브가 있는데 커브를 내가 이렇게 뭐 회전을 시키든지 트랜슬레이션을 하든지 해도 이 자체가 이제 옮기고 난 다음 M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알파의 길이죠. 근데 이 옮기고 난 길이와 옮기기 전의 길이가 두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죠. 제가 뭐 옆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저의 키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제가 누워 있다고 해서 뭐 혹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해서 제 키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엄밀하게 체크하고 싶은 사람은 요걸 체크하는 게 아마 좋은 연습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거 그냥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하죠. 요 팩트를 쓸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유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커브 알파, 하나는 커브 알파 바. 두 개를 가정하고 목표는 뭐냐면 두 개가 같다. 알파와 알파 바는 같다라는 걸 보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근데 요 알파와 알파 바는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 하면 such that 각 S에서 커버처가 같습니다. 그 다음 각 포인트 S에서 토션도 같습니다. 여기 지금 K바와
타우 바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K 바와 타우 바하고는 조금 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KS라는 거는 알파의 커버처, 그다음에 타우를 알파의 토션 이렇게 정의한 거고, K 바와 타우 바는 지금 노테이션상 알파 바의 커버처 토션인데 우리가 각각 K 바, 타우 바가 되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노테이션이 조금 혼동스럽긴 한데, 이게 싫은 사람은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커버처 S라고 하고 여기 커버처 알파라고 하고 토션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커버처 베타라고 하고 토션 베타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도 됩니다. 뭐 노테이션의 문제니까 너무 큰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알파에서의 오소노멀 베이시스고 얘는 알파 바에서의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되겠죠. 네,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금 우리 한 점을 고정시킬 건데 이 점을 뭐 우리가 0이라고 해도 됩니다. 0. 아까 S가 0일 때, 아까 우리 P가 S가 0일 때의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네. 요거 무슨 소리냐 하면 한 점에서 두 개를 같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S0라는 포인트에서 커브 알파하고 알파 바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회전을 시켜서 일단 포인트를 같게 만들어 놓고, 또 요 베이시스를, 이 베이시스와 이 베이시스는 지금 같은 베이시스가 아니에요. 얘는 알파에 대한 얘기고 얘는 알파 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다른 하나로 끌고 오는 거죠. 얘를 알파 바를 알파로 끌어오는 겁니다. 얘를 M을 통해서, M에 의해서 얘를 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요 얘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커브가 있어요. 커브가 요게 알파에 대한 커브고 요게 알파 바라고 해봅시다. 두 개는 사실 뭐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한 점에서 딱 한 점만 쳐다보죠. 요 점 알파 S0, 알파 S0라는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 알파 바에 S0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당연히 두 개가 같은 포인트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얘를 1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끌고 오면 뭐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그대로 끌고 오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방법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하면 얘는 지금 여기에 베이시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여기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같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 방향도 TMB라는 요 방향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걔도 요게 포인트를 같은 포인트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요게 두 개의 프레임을 같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을 잘 시켜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요게 지금 그림으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포인트는 같은 포인트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하나는 T에 대한 얘기, TMB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T바, N바, B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걸 한번 써보죠. 자, 네, 이렇게 썼습니다. 요게 지금 알파의 입장에서 쓴 프레네셀의 포뮬라죠. 요거는 알파 바에 대해서 쓴 프레네셀의 포뮬라입니다. 네.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지금 유니크니스를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커브가 있을 때 그 커브가 커버처럼 이렇게 되고 토션은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커브가 하나가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가 알파 바와 모든 곳에서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 점에서는 당연히 같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잘 회전을 시켜서 혹은 평행 이동을 시켜서 한 점에서 같고 요거 TMB까지 맞춰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프레네셀의 세어럼, 프레네셀의 포뮬라를 각각에 대해서 다 써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한 점에서는 같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커버처와 토션만 같은데 정말 알파가 같은가, 알파와 알파바가 같은가 그거를 이제 얘기해보죠.
자, 제가 해보고 싶은 계산은 이런 계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 t라는 거와 tnb랑 tbar, nbar, bbar을 비교하는 거죠. 각각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싶은데 제가 그걸 미분했어요. 미분해서 본다는 얘기는 얘들의 변화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죠. 여기 2분의 1을 붙인 이유는 요거 미분하면 요거 지금 각각이 내적이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크기의 제곱이라는 거는 그거의 그 자신의 내적이니까 이 내적을 미분하면 두 개가 나오니까 그 2분의 1로 만들어준 겁니다.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부터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제가 미분했냐면 여기까지 미분해서 이렇게 썼어요. 똑같은 건 미분이니까, 똑같은 거 내적한 거 미분이니까 라이프니츠 룰에 의해서 두 개가 나오는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 2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 얘를 미분해 보죠. 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바로 이 프레네셀의 포뮬라를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프라임들이 다 있으니까 프라임이 없는 걸로 바꿔주는 게 바로 프레네셀의 포뮬라죠. 미분이 있는 거를 미분이 없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요 미분하면 뭡니까? 카파 n, 얘도 카파 n 바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암산해서 그냥 써보면 여기 첫 번째 항은 K는 스칼라니까 이너 프로덕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쓴 겁니다. 그 다음 N'은 마이너스 카파 T 마이너스 타우 B, 여기도 N바 프라임은 마이너스 카파 T바 마이너스 타우 B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씩 나옵니다. 두 개씩.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K 여기 T 프라임이 아니고 T죠. 프라임이 아니고 그냥 바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타우에 N 바에 지금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있어서 B바. 지금 여기까지 쓴 거예요. 요거를 프레네셀의 포뮬라를 사용해서 여기까지 썼고, 그 다음 마지막 항 B 프라임, B 바 프라임이니까 토션만 나오죠. 그래서 토션만 나오고 앞에 첫 번째 이너 프로덕트 앞에 항은 그대로, 뒤에 거가 N하고 N 바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뭔가요? 뭔가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봅시다. 네, 다행이네요. 요거랑 요거랑 서로 캔슬 되죠. 얘랑 캔슬 됩니다. 그리고 또 얘랑도 같죠.
네. 정말 이럴 때 기분이 좋죠.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0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죠? 이 항이라는 거는 얘는 얼마나 다른가, 얘는 얼마나 다른가, 얘는 얼마나 다른가의 제곱의 합인데 그것의 미분이 변화가 없다. 즉 이만큼 항이 상수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observation으로부터 컨스턴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컨스턴트만 찾으면 되겠죠. 그 컨스턴트는 뭡니까? 놀랍게도 한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같게 만들어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점을 집어넣으면 되죠? 요 점 S0라는 걸 집어넣으면 두 개가 같으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라서 이 컨스턴트는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S가 S0에서 두 개를 같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른 점에서도 다 같아야 되죠. 상수니까. 상수니까 한 점에서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0이라는 걸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얘도 0, 얘도 0, 얘도 0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세 개가 각 S에서 다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알파를 그 arc length parameter S로 미분해주면 요게 T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T는 T바하고 같죠. 근데 T바는 다름 아닌 알파 바의 미분입니다. 즉 속도 벡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뭘 의미하죠? 얘랑 얘랑 미분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알파하고 알파 바의 디퍼런스는 항상 일정하다.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알파하고 알파 바는 요거를 지금 적분했습니다. 제가 적분했는데 요것도 벡터고 요것도 벡터니까 이 A는 숫자가 아니고 컨스턴트 벡터죠. 요거는 요 A는 컨스턴트 벡터입니다. 3차원 공간 속의 픽스 벡터죠. 따라서 요 컨스턴트 벡터만 얻으면 되겠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뭘 했죠? S가 X0일 때 집어넣어 봤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S자리에 S0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같게 만들어주고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이 A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S0를 집어넣어 보면 같아야 되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얘가 0이어야 된다. 따라서 두 개가 같다라는 최종 결론이 나와서 지난 시간에 existence를 증명했고 이번 시간에 uniqueness를 증명했습니다. 네, 이제 그 fundamental theorem of curves가 증명이 됐어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언급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네, 제가 커브를 인터벌에서 R2로 썼으니까 얘는 3차원 공간 속에 놓인 게 아니고 2차원 공간 속에 놓였어요. 즉 플레인 커브란 얘기죠. 플레인 커브일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차원이기 때문에 방향을 내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 E1, E2라는 거는 우리 X축, Y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TN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제가 여기를 T로 잡았어요. 그러면 커브가 있는데 이게 T였다.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수직이어야 되니까. 근데 N을 이 방향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니까 제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N을 이 방향으로 선택했다고 치죠. 요 수직으로. 이거는 잡지 말고 이 방향으로. 왜 이 방향으로 잡았냐면 우리가 이 방향이 익숙하니까 X축, Y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니까 이 방향으로 제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요 N을 예전에는 이렇게 잡진 않았죠. 예전에 이렇게 잡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게 바로 T의 미분이죠. T의 미분을 T'은 카파 N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T'을 카파 N, 예전에는 그냥 카파 N이라고 3차원 공간 속에 있는 커브, 이게 2가 아니고 여기 3일 때 그냥 이렇게 썼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쓴 거랑 그때 3차원에 쓴 거랑 2차원에서 3차원에서 뭐가 다른가? 바로 N을 먼저 고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알파 프라임이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이 알파 프라임을 미분한 게 이쪽 방향일 수 있는데, 그러면 K가 음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때. 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렇게 평면 커브에서 이렇게 정의한다는 얘기는 이 커버처, 카파가 K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냥 이거 자체를 방향을 이 방향, 이 벡터의 방향으로 유닛 벡터를 잡아줬고 이것의 크기를 카파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커버처는 무조건 양수밖에 될 수가 없었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밖에 될 수가 없었는데 크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얘 디렉션을 먼저 정의해 놓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것에 절대값을 씌우면 예전이랑 정확하게 똑같겠죠.
예전 우리의 커버처의 데피니션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절대값을 씌우면. 근데 지금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저런 알파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오리엔테이션, 원래 X축, Y축,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게 이제 양의 방향,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요 커브 알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요게 T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 점에서의 tangent direction이니까. 그 다음 N은 어디입니까? 이게 N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T가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90도 돌아간 E2, 90도 돌아간 N, 이렇게 되도록 지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버처를 정의한다면, 근데 커브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실제 요점에서의 커버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점에서의 커버처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원을 생각해 보세요. 원을. 요 점에서 이렇게 여기 오스킬레이팅 플레인, 지금 여기 이 평면 자체가 오스킬레이팅 플레인인데 여기서 요 원을 이렇게 그리면 요런 원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커버처 디렉션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두 번 미분하면. 근데 지금 n이 이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서로 반대 방향이네요. 그래서 k가 음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역시 t가 텐전트 벡터니까 이렇게 가고 여기가 n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점에서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여기로 가는 거죠. 거기서도 노멀 벡터가 1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이때는 우리의 요 커버처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커버처를 정의하면. 이건 언제 가능하냐? 플레인 커브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플레인 커브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90도 돌아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3차원 공간 속에 이런 스페이스에 커브가 놓여 있다고 하면 요게 t인데 n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평면이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공간 속에서는 이것의 수직인 이렇게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n을 고를 수 있는. 이 평면 위에 놓인 모든 것이 다 n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일 때는 내가 n을 먼저 고정시킨다. 그러면 n을 고정시키면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3차원 속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만 생각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앞을 돌아가서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